잘 보내셨어요? 예. 지난번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오늘이요? 노랗더라고요. 마지막 소리가 완전. 지난번에 마지막 수업 할 때 예. 시험실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험관도 만져보시고 다 예. 하셨죠? 깜빡 잊어버려. 화학이라는 게 어려운 과목인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설명을 잘해주시죠.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피 있죠? 혈액. 혈액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준비를 좀 했어요. 우리 피는 우리 몸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꼭 필요한 게 피죠. 근데 여러분들도 피도 많이 보셨죠? 피가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 피. 요즘에 잘 못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다 봤던. 네. 어쨌든 피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할까요? 피가 하는 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예. 숨을 쉬면은 산소를 빨아들여. 허파가, 그죠? 그 허파에 있는 그 혈관 속에 산소가 들어가요. 그럼 그런 피가 그 산소를 몸 전체에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몸 전체에 날라주는 일을 하는 게 피예요, 피. 산소만 날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가 아침을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했으면은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어서 밥은 녹말인데 그걸 이제 침하고 그다음에 위하고 해서 소화를 시키면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이 되면은 그걸 이제 그 위에서 흡수를 해. 피 있는 피가 흡수를 해가지고 와서 포도당을 우리 몸 전체에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 포도당이 몸 전체에 가고 그 포도당이 몸에서 산소와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타는 거야, 타는 거. 산화가. 그래가지고 타면은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타면은 몸에서 열이 나는 거야,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내리고 그다음에 말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포도당의 몸속에서 산소와 만나가지고 산화, 연소,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산화는 산화라고 빨리 산화되는 거는 연소라고 연소.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내요. 그건 똑같이 우리가 나무에 불을 붙여서 태우면은 나무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고 열. 그런 것들과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열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피요. 피가 없으면 이게 못해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침에 대해서 얘기해서 침, 입에서 나온 침이 이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달콤한 맛이 생기죠? 밥 금방 생기면 모르는데 오래 씹고 있으면 달짝지근해지죠? 그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식혜가 이제 만들어질 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달콤한 거는 내가당이다.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피를 보게 되면 그냥 액체죠, 물, 그죠? 그런데 그거를 피를 뽑아가지고 지난번에 실험실에 가서 원심분리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만져보시라고 그러는데 못 봤죠? 원심분리 봤죠? 원심분리는
시험관, 우리 유리로 된 거 시험관에다가 피를 넣고 원심 분리에다가 꽂아놓고서 그걸 돌리면은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라앉히고 가벼운 거는 위에 있는 거 액체는 고체와 액체가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 물이 무슨 색깔이에요? 황토 색깔이죠. 왜 그렇죠? 흙이 섞여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두면은 비가 치고 그러면은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피를 가지고서 그냥 가만 놔둬도 이제 가라앉는데 빨리 가라앉게 하려면은 원심 분리를 해요. 원심 분리. 지난번에 봤던 원심 분리로 시험관, 유리로 된 시험관에 넣고서 피를 돌리면은 피에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그냥 위에 물만 생겨요. 근데 그 물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알아요? 안 봐서 모르죠? 황색, 노란 색깔. 노란색. 담황색이라고 해요. 진노란색.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혈장. 어려운 말인데 따라서 몰라도 괜찮아. 따라서 혈장이요. 액체 성분, 피에서의 액체 성분. 그거는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 그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거는 세 가지가 가라앉았어. 뭐가 가라앉냐면 적혈구. 붉은 핏돌이라고 부르죠? 적혈구. 두 번째는 백혈구. 세 번째는 피를 이제 피가 날 때 붓게 하는 혈소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딱지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따라해볼까요? 혈소판. 그 다음에 적혈구. 그 다음에 뭐요? 백혈구. 그 다음에 물 액체로 된 거, 노란색 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혈장. 이 네 가지가 구분이 돼요. 근데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세균이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백혈구가 그 세균을 다 먹어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몸에 염증 생기는 거를 균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있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거를 백혈구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그죠? 네. 백혈구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산소와 적혈구가 결합을 해가지고서 산소를 우리 몸속에 크게 날라다 주는 거예요. 적혈구. 산소를 적혈구로 써요. 적혈구. 근데 적혈구하고 백혈구하고 혈소판 이거는 세포로 돼요. 세포.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가 나눠지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점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세포가 분열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세포도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게 우리 몸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손톱, 머리카락, 입술이죠. 입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계속 자라죠. 손톱도 자라죠. 세포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머리카락 세포, 그 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세포, 이거 다 단백질 세포예요. 단백질 만들어서 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포는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야. 세포 기본 단위. 세포가 모아져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 있는 이런 잇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천정, 입의 벽 이런 데가 다 입에 있는 세포. 그걸 갖다가 입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구강세포. 입이 구강하는 구강세포. 그래서 제가 지금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 잇몸에. 근데 그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것이 쉽게 낫지요. 그죠? 피곤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행 갔다 왔어요. 어디 여행 갔다 왔냐면은
평창이 어딘지 알아요? 동계올림픽 한 데죠. 네, 평창. 평창에 가면은 그 공평이라는 곳이 있어. 공평.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효석 문학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들어봤죠? 예. 이효석이 무슨 소설가죠? 문학관. 네, 문학관. 그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죠? 메밀꽃 필 들어봤죠? 요새가 메밀꽃 필 때 안 필 때? 필 때죠? 그래서 메밀꽃 필 때 거기 이효석 문학관에서 행사를 해. 이효석에 대한 행사를 해. 기념하는 행사를. 그러니까 봉평이 평창의 한 군이지, 한 면이지, 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요새 때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제 동생 내외하고 저하고 우리 집 내외하고 거기 이제 가서 혼자는 이제 우리 동생이 하고 저보다 젊으니까 이제 그래서 가서 평창에서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잠을 잤냐면은 국립 자연 휴양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재워주는 집들이 있어. 전국에 국립 자연휴양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안면도 가려고 했었죠? 네. 거기 자연휴양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무가 많이 크고 거기 산 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장애인들한테는 반가워요.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 그래서 예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하룻밤 자는데 9만 원. 근데 4일 잘 수 있는 방인데 9만 원. 근데 거기서 4만 5천 원에 해줘. 장애인들. 얼마나 감사하죠? 네. 장애인들은 감사할 줄 몰라 잘. 근데 우리는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맨날 데모만 하면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지체장애인들 데모를 많이 해. 근데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효석 문학관에 가서 메밀꽃 풍물을 봤어요. 이효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36에 죽었더라고. 36에 죽었어요. 소설을 써서. 그러니까 숭실대학이라고 평양에 있었다가 지금 서울로 내려왔는데 숭실대학 영어 가르치는 교수였더라고. 그러면서 소설을 썼더라고. 그래서 36에 죽었어요. 근데 부인은 29살에 죽었어. 빨리 죽었어. 부인이 먼저 죽고 남편이 더 살다가 남편도 빨리 죽었어요. 근데 거기 옛날 살던 방이 있더라고. 그걸 해놨더라고. 거기에 피아노도 있고 축음기도 있더라고. 축음기란 말 유성기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거 부자들만 가지고 있던 거죠. 이렇게 돌려서 하면 유성기. 축음기, 그렇죠. 백남국 어르신 그렇죠. 있는 집 드물었죠. 어렸을 때 보면. 그거 축음기도 있더라고. 음악을 되게 좋아했더라고. 소설가 하면서 음악을 좋아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더라고. 그래서 봉평에 와서 공무원을 하면서 거기서 컸더라고. 커가지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교수까지 했는데 같이 죽었더라고. 부인이. 근데 부인이 죽을 때 제일 큰 딸이 9살 먹어. 그리고 부인이 낳자마자 막내 세 번째인가 막내 낳자마자 죽은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남자가 애들 다 키우느라고. 이게 물론 이제 옆에서 도움 받았겠죠. 저도 동양젖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네. 동양젖. 그러나 집안이 그래도 축음기도 있고 피아노 듣는 거 봐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았던 거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클래식을 많이 좋아했고 음악을 좋아했고 이효석이.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큰딸이 9살인데 철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속상해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뭔지 얘기할까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글에 남았어. 근데 뭘까? 아버지가 바람 폈대. 그걸 큰딸이 아는 거야. 그죠?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기 어르신들 바람 피우면 없는데 젊은 남자들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 하신 거를 큰딸이 아는 거야. 9살 먹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예. 저도 처음 들어봤어. 가서 이호섭 몇 밀 거인데 몇 밀이 5밀이야 5밀. 모밀이요. 5밀. 옛날 5밀 왜 5밀이라고 했을까요? 네 밀은 그냥 밀은 등수로 하잖아요. 등수로 하잖아요. 뭐가 졌다고? 근데 5밀은 메모졌어요. 뭐가 졌다고? 뭐가 졌다고? 뭐가 졌다고? 네. 5밀이라고. 그건 이제 4밀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5밀. 그래서 뭐 거기가 거기에도 팔더라고. 거기 속에 그거 껍질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서 거기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봉화, 경상북도 봉화 저쪽 동해바다로 해서 그 평창에서 넘어가면 평창 올림픽 있었잖아요. 동해바다 넘어가면 이제 강릉이 나오죠. 강릉에서 나오면 동해가 나오죠. 동해가 고속도로에 동해가 접혀 있는데 거기 휴게소 가니까 유리창으로 싹 해가지고 바다가 딱 보이는 그런 휴게소가 있어.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삼척 가가지고 삼척 시장에 가서 요새 바다에서 하는 골뱅이라고 그래. 골뱅이 소라고 비슷한 건데 길쭉한 거 골뱅이를 또 사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백두대간 백두산 줄기 백두산맥 백두대간을 넘어가지고 이제 봉화라고 하는 봉화군 노무현 대통령 사는 봉화 마을이고 여기는 봉화군이 달라. 봉화 마을은 경상남도에 있고 봉화군은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에서 북쪽에 있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태백이라는 태백하고 같이 경계가 돼요. 영주, 태백, 봉화 이런 해가지고 백두산맥 금강산 쭉 연결된 그런 그쪽에 산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봉화에도 또 그 수목원이 또 있어요. 산림 철책 있는 거야. 거기 가서 또 잤어요. 거기서 또 50불 깎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고서 오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잇몸 명칭이 생겼어. 근데 잇몸은 이는 금방금방 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빨리빨리 나. 그죠? 빨리빨리 나요. 제가 금요일날 왔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한번 갔다가 어제 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뿔을 발랐어요. 꿀말로 빨리 났더라고. 빨리 나는 장품 뿔을 발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입 속에 있는 세포들이 빨리 분열을 해서 빨리 나는 거예요. 너무 입에다가 약을 안 발라도 돼. 심하면은 약을 먹어야 되지만 약을 발라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런 세포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그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세포막이 있고 그래요. 핵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하는 적혈구 그거는 핵이 없어. 백혈구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좀 특이가 있어요. 혈소판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세포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 고체, 구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결합면이에요. 그런 세 가지가 어디서 우리 몸에서 어디서 만들까? 골수 맞아. 뼈 속에 골수에서 그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골수에 암이 생기면 그걸 못 만든다니까 백혈병 그러죠. 그죠? 백혈병. 혈액암이라고 하죠. 혈액종양이라고 하고, 혈액암이라고 하고, 백혈병이라고 하고, 골수암이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암이 걸리면은 우리가 항암 주사를 맞든지 항암 약을 먹든지 하죠. 암 걸려본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먹는 거만. 어. 아니, 없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5년 전에 예. 유방암을 걸렸어. 맞아. 근데 건강검진하다 발견한 거야. 걸린 거. 근데 건강검진을 빨리빨리 2월, 3월에 해야 되는데 11월에 했어. 늦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암이 생겨가지고 그 전 2년 전에 할 때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생겼으니까 빨리 봄에 했으면은 빨리 발견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을 늦게 11월 달에 11월 말경에 그걸 했어요. 하니까 암이 생겼다는 거야. 암이 생겼는데 그게 전이가 됐어. 임파선에. 그러니까 전이가 되면은 암이 생길 때는 영기에서 시작해서 영기 1기하다가 전이가 되면 몇 기야? 3기야. 더 많이 되면 4기야. 4기는 치료가 어려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충남대병원에 예약을 해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암이 좀 전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에 세브란스로 가라고 방송 나오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브란스에 가서 하니까 거기서 그래요. 수술이 급한 게 아니라 이 암세포가 막 커고 있으니까 암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수술해라. 그 세브란스 병원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한 거예요. 항암을 3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힘들으니까. 그래서 항암을 하니까 금방 며칠 있으니까 뭐가 돼요? 머리가 쑥 빠져.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입도, 입에 세포, 그러니까 제일 세포가 분열이 잘 되는 입속도 다 헐어버리고, 뭐 손가락도 나와서 손톱도 막 찌글찌글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런.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가서 해야 돼. 항암하고 나면 그냥 뭐 힘든 거야. 왜냐면 모든 세포를 죽이는 거야. 암세포만 죽이는 거야.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이 빨리 되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입에 있는 입 속에 있는 세포라든지 손톱 이런 세포라 이런 것들이 빨리 분열하는 게 이게 금방 표가 나는 거야. 알아볼 수 있는.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암세포와 함께 죽이는 항암을 4번 주사를 맞는 거야. 4번. 3주에 한 번씩. 그때 다 죽어나는 거야. 그죠? 왜냐면 좋은 세포도 다 죽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전이가 됐으니까 항암을 또 4번 더 해야 되는데 4번 더 하래. 더 하고 하는데 하는 중에 2가지를 다른 종류의 그 항암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표적 치료. 그건 암세포만 죽이는 거야. 그게 발견된 거야. 자꾸 연구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야. 표적 암세포만 죽이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근데 2가지 같이 또 4번을 맞는 거야. 한 3개월 걸려. 3주에 한 번씩 하니까 6개월을 마셨어요. 맞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의사가 그러다 암세포가 다 죽었으면 못 찾으니까 암세포 죽기 전에 그 암세포 있는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놓자고.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놓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 몰라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서 그러나 표시해서 해놓은 데를 그냥 잘라냈어요. 그래서 임파선에 원래 3개만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4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4개 띄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임파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혈액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그걸 다 띄어내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 안 된대요. 항암이 힘든데.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방사선 치료, 한번 얘기했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또 했어요. 한 15일간, 14일간 했네. 15일간. 그렇게 뭐 한 20일도 하고 그래요. 방사선 치료할 때 또 부작용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김순자 씨라고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방사선 치료하다가 부작용 나가지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래 뇌에 안 좋은 저희가 종양이 있으셨는데, 네. 그랬는데 그 방사선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끝났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6개월마다 가서 찍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이제 한 거야. 그때 그 뼈 검사를 꼭 해야지. 왜? 암이 걸리면은 유방암이든지 또 우리 림파선에 전이가 되면은 뭐 뼈하고 림파 불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뼈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뼈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뼈 검사를 꼭 하는 거예요. 뼈 검사는 이제 사진 찍고 꼭 6개월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라고 그래요. 5년 동안. 지금 우리 사람 이제 5년 될 거예요. 5년 되도록 괜찮은 거예요. 맨날 나 태워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생각이 저 일 좀 더 하라고. 네. 그렇게 어쨌든 뼈 속에서 뭘 만든다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주고 그럴 때 특별히 백혈구, 그럴 때는 백혈병이라고도 하고 또 혈액암이라고도 한다. 그죠? 또 혈소판에도 또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뼈 속에서 그걸 만들어낸다. 이게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봐서 알다시피 적혈구는 색깔이 붉은 적자, 빨간색이야. 그 피 색깔이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혈구의 빨간색을 띠게 하는 거는 뭐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헤모글로빈인데 헤모라고 하는 거는 그 창물이라고 올라들었는데 창물이라고 하는 화학적으로 창물이에요. 창물은 금속 이온과 그 유기물질이 결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 EDTA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다 그런 창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철분이라고 철이온이 뭐 있고 그것하고 주위에 유기물질하고 이렇게 창물을 만들면서 색깔이 빨갛게 나와요. 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야. 헤모하고 글로빈이 드는데 글로빈은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게 단백질이야. 우리 이제 단백질, 온몸에 단백질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소고기 이런 데서 단백질 아니에요? 결합 단백질. 그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거예요. 그 단백질이 여기 쭉 있고. 근데 그게 그 아미노산이 146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쫙. 그 순서가 잘 맞아야 되고,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수가 딱 맞아야 돼요. 종류가 바뀌면은 병이 생겨요. 그 분자 하나 때문에. 아미노산 분자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병이 생겨요. 하나 모자란다는 병이.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헤모라고 하는 창물이라고 그것이 결합돼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 역할이 뭐 하는 거냐? 산소를, 아까 철분이 산소를 잘 운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잘 운반해서 몸에다 공급을 해줘가지고 몸속에서 포도당이 타서 그것이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양분도 다 전달시켜주기도 하고 힘도 생기게 하고 그런 거예요. 만일에 그런 적혈구가 부족하다 하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적혈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혈구가 부족한 병을 뭐라고 해요? 빈혈이에요. 빈혈증 나고 얼굴도 하얘지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할 때는 적혈구가 모자라는 빈혈증이 생깁니다. 왜 모자라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찰을 해서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 거지. 우리 증세만 갑자기 힘이 빠져 그리고 얼굴이 헬스해지고 하얘져 혹시 빈혈이 아닌가 검사를 받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가라앉아. 혈장에는 이제 액체인데 91%가 물이야 물. 91%. 그리고 7%가
7%가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소미 단백질. 그리고 거기에는 혈장 속에는 뭐 호르몬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녹아있는 금속들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 적당량이 들어있어야 되는 금속 이온도 들어갈 거는데 거기에 염분이라 NaOH, Cl 소금인데 NaOH 플러스 이온이 염분이야. 소금물에 NaOH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인데 그 NaOH 플러스 이온 이런 것들이 그 혈장 속에 녹아 있어야 되지. 그게 부족하면은 또 큰일 나. 그 많아도 큰일 나고 부족해도 큰일 나. 적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전해질, 몸에 전해질이 부족하다고 가지고 그것도 아주 위험한 거야. 몸속에 전해질이 있어야 돼. 아예 짠 거 먹으면 안 돼 하고서 씹은 것만 계속 먹다가 전해질이 부족한 거야.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전해질이 부족해. 여름에는 약간 짭짤한 거 먹어도 괜찮아. 많이는 안 먹어. 나 혈압 올라가고 안 좋아. 짠 거 먹고 하면서 싱겁게 먹는데 여름에 그럴 때는 약간 먹어도 좋아요.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은 무슨 병 생긴다고 그래요? 여름에 햇빛 많이 쬐면은 일사병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일사병. 그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소금기가 부족해서 많이 오는 거예요. 일사병 걸려요. 그래서 여름에는 노인들 밖에 나가지 말라고 계속 방송에 나오죠? 일사병 걸려요. 너무 햇볕을 쬐면 안 돼요. 그 소금은 좀 몸에 있어. 어쨌든 요즘에 누구지? 이재명이 금식하는 데 있고 소금 먹는다고 그래. 그죠? 단식 투쟁하는데 소금 와서 먹는다고 물어보고 올게. 사진에 다 나와 방송에 소금 먹는 거. 소금 먹어야 돼. 이제 먹으면 안 먹어. 소금 안 먹으면 안 돼. 몸에 그럼 금방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녹아있다고? 혈장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피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혈장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이 없으면은 피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혈액에 대한 질병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빈혈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적혈구가 부족해집니다. 혈소판이 부족하면은 피가 멈추질 않아. 혈소판이 부족하면. 그 혈소판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런 데 나오면은 피가 나온다 그러면 피가 계속 안 나오죠? 그러면 밴드 붙여버리면 막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위 같은 데에 내 위에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위는 안 보이잖아. 모르잖아. 근데 그때 그거를 저기를 이제 어떻게 밴드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해가지고 빈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혈소판. 그래서 그런 혈소판들이 우리 몸에 얼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건강검진하면서 다 검사를 해요. 원식을 해가지고서 해요. 그리고 또 혈장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다 뭐가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피를 보면은 뭐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인데 피를 원심 분리하지 않고 피를 가만히 놔두면 피가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죠? 응고가 돼요. 그게 왜 응고가 되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혈장 속에 섬유질이 있어요. 섬유질. 그런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피가 다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고 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고 하면 응고된 것 중에 바로 처음에 가라앉은 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고 그냥 놔두면은 또 응고가 돼가지고 또 고체가 돼요. 그것도 다 원심 분리 시키면은 위에 뜬 물이 또 있어. 위에 뜬 물이. 그건 또 뭘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야. 혈청이에요, 혈청. 혈청. 들어봤죠? 혈청 검사. 그래서 주로 우리 피를 검사할 때는 혈청 검사를 많이 해. 혈청 속에 뭐가 있는가? 혈청 속에. 그 혈청 검사,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은 우리 뭐 혈장 가지고 검사하면 혈장 굳어버린다. 좀 있으면은 그 저기 때문에 섬유질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그거 제거한 다음에 위에 떠 있는 혈청만 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은 B형 간염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다. B형 간염 항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은 A형 간염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어떤 몸에 그걸 봐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B형 간염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없으니까 뭘 마시라고?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된다.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한다. 그 간염 예방접종이라고 어떻게 얘기하죠, 그죠? 예방접종 맞으라고. 이렇게 그런 걸 다 알아내는 것은 어디서 하면 혈청수예요, 혈청. 혈청 검사를 해요.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공부하다 보면 혈청 검사하고. 근데 그런 검사, 피검사하고서 결과가 통보로 나오죠, 그죠? 받아봤죠? 네. 받아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콜레스테롤.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LDL, HDL이라고 있어요. LDL, HDL. 들어봤죠? LDL, HDL. 그래서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200 이상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야. 그죠? 콜레스테롤 많다고 해서 안 돼. 그럼 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또 그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4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좀 더 높여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헷갈려서 잘 모르는데 의사들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피 속에 있으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이 쓸수록 좋지만은 나쁜 거는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은 어디에 주로 많으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어디에 많을 것 같아? 나쁜 콜레스테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LDL 수치를 높이게 되는 게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당히 먹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토요일에 한 번씩 소고기 잔뜩, 돼지고기 잔뜩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만큼만 매일 조금씩 먹으라고 그랬죠? 계란 한 개씩만큼만. 계란 한 개씩. 그것도 막 어떻게 먹어요? 그쪽에 작아서? 상에 갖고 마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그죠? 그냥 여럿이 친구들, 손자고 아들도 많아지고 한꺼번에 그냥 엄청 먹는데 그거는 건강에 좋아 나빠. 나쁜 거다. 조금씩. 근데 제일 좋은 게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어가지고 수육 있죠? 기름 다 뺐잖아요, 그죠? 수육은 기름 뺀 거 냉장고에 넣고 조금씩만 더 덜어서 계란 한 개 만들 만큼만 해서 그거 먹으면은 그건 이론이고 그건 이론 과학이고 실제 생활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게 계란 한 개 만들면 60g만 한 끼에 먹어라. 그게 이제 정답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가 삼겹살 이런 것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수치가 많아요. 그런데 음식 가운데 좋은 콜레스테롤도 좋게 해주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안 생기게 하는 좋은 음식이 있어. 뭘까? 등푸른 생선. 뭐죠? 고등어, 꽁치 요새 안 나오대. 꽁치 완전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것들은 연어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먹어도 돼. 근데 그 학설의 얘기에 계란 가운데 흰자는 좋은데 노란자는 나쁘다고 해요. 노란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많아 사실 노란자에. 근데 그거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흰자만 먹고 노란자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노란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하는 거는 알려진 거고 그걸 이제 실험을 해봤어. 정말 해로운 간염인가. 근데 러시아에서 실험을 하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토끼에다가 노란자를 자꾸 많이 먹여봤어.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가지고 토끼가 빨리 죽었어. 그래서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좋지 않은 거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란자에는 콜레스테롤 많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좋아해서 안 먹었어. 근데 그때 시험한 게 뭐예요? 토끼야, 토끼. 토끼는 무슨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채식만 먹잖아요, 그죠? 토끼가 고기 먹는 거 봤어요? 풀만 먹어요, 풀만. 풀만 먹는 그 동물에다가 그런 실험을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또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잡식동물에게, 다시 말하면 고기도 먹는 동물에다가는 노란자 넣어도 해롭지 않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계란 많이 사 먹어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나온 결과예요. 많이 먹어도 된다. 먹어라. 계란.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건 연구 결과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100% 정답은 없어. 어쨌든 그런 연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란 프라이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란을 먹고. 그리고 계란은 그렇다고 해서 좋으니까 하루에 계란 10개씩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3개 그러면 2개 정도만 먹으래. 그죠? 단백질이니까. 3개 먹어요. 3개 먹으면 한 개씩.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피에 두 가지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HDL, LDL 따라해볼까? LDL, HDL 두 개의 콜레스테롤,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다. LDL은 많으면 나쁜 거, HDL은 적으면 나쁜 거. 그런 두 개의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럼 어디서 발견하느냐? 혈청에서 나올 수 있다. 물론 혈장에도 있던 건데 혈장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피를 엉키게 하는데 그거가 다 굳어버린 다음에 남아있는 액체, 혈청만 가지고 검사할 때 나옵니다. LDL 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체, 우리 몸에 생긴, 우리가 한번 홍역을 하면 그 다음에 홍역 안 하죠? 항체가 생겨서 항체가 없으면 홍역도 하는 거죠. 요즘에 뭐 대상포진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맞으셨어요? 네. 맞아요. 맞고 그래요. 그 대상포진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기는 그냥 시간 되면 나오지 않나? 근데 아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애기가 이쁘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그 옛날 통증을 잊어먹는 거예요. 뇌에서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기를 또 낳죠. 우리 며느리는 애를 셋 낳았어요. 첫 번째 낳을 때는 아파서 안 난다고 돼요. 둘째 생겼는데 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낙태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낳았어요. 셋째가 또 생겼어요. 그것도 그 사람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또 낳았어요. 낳더니 그래. 이 셋째는 어머니가 키워요. 어머니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셋째는 어머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셋째를 더 이뻐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잊어먹은 거야. 아픈 걸. 그리고 모성애라고 하는 데서. 근데 개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타가 저기가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봤어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 공황장애, 우울증, 공황장애가 그래서 무서운 현재 질병 중 하나예요. 근데 저 아는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고서 공황장애 생겼어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산후에 우울증이 생기다는데 이게 심하니까 공황장애가 됐어요. 막 아픈 거지.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잊어먹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확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가서 돌봐주는 거 힘들어 아니에요.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어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빨리 잊어먹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잊어먹는 것이 완벽히 좋은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깜빡하면 잊어먹는 게 많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내가 치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잊어먹으라고. 기분 나쁘면 빨리 잊어먹으라고. 지금 기분 나쁜 그래요. 거는 빨리 안 들어가. 맞아. 빨리 안 잊어먹은 사람은 오래오래 속상하면 내 손에 나서. 그래서 빨리 잊어먹게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하는 거. 그게 빨리 잊어먹는 거. 어쨌든 그게 치료야 돼. 감사하는 거. 무조건 감사. 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금요일 월요일 날 강의하는데 나한테 강의하는 사람 가운데 80 넘으신 분이 여러분이야. 그럼 깜짝 놀래. 80 넘으신 분 어떻게 공부하냐고. 어떻게 화학을 배우냐고. 근데 안 빠지면 잘 나오신다고. 여기 80 넘으신 분 몇 분 계시죠? 네. 어쨌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 이제 깜빡하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치매라고 생각하는 말은 안 그냥. 그리고 늦게 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잊어먹어도 또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이 잊어먹어도 괜찮다. 운동이 되는 거다. 이게 대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몸에 해로운이나 이로운이나 하는 것들, 해로운 그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은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분자 구조가 복잡해. 육각형이 벤젠이라는 게 육각형이 되는데 육각형이 세 개에다가 뭔가 하나 붙은 물질이야. 그 복잡한 육각형이 쫙 세 개가 연결돼 위에 하나 붙어가지고 또 오각형이 붙어 있는 그런 육각형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 콜레스테롤인데 그런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우리 피 속에 어떤 피의 성분은 아니야. 피에 녹아있는 거야. 녹아있는 건데 좋지 않은 것이 녹아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포도당이 피에 너무 많이 녹아있어. 포도당에 몸에다 포도당을 날라주면서 그 에너지와 그 일할 때 힘을 주는 게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뭐예요? 이게 무슨 환자라고 그래요? 혈 속에,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럼 그것이 거기서 분해돼야 되는데 분해 안 되고 소변으로 가. 소변으로 가가지고 소변을 해. 그 소변 속에 뭐가 있어? 포도당이 섞여 있어. 그 무슨 환자라고 그래? 당뇨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당뇨. 뇨에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당뇨병. 그 소변에 왜 당이 들어갔냐? 피에서 그걸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남아서 소변을 가서 헐고 당뇨병이 몸에 있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중에 이제 뇌혈관 질환 생기고 심장 질환 생기고 그다음에 또 당뇨병이 심하면은 눈도 나쁘게 만들어. 또 당뇨병이 심하면은 그 심장 콩팥 있죠? 심장으로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가운데 당뇨병으로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은 그 심장 투석돼. 투석이 뭔지 알죠? 피를 피 속에 당 성분이 없어야 돼. 또 이런 나쁜 성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소변에 심장에서 그 못가려 내가지고서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냥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주사를 놓는 거야. 그걸 투석이라고 해요. 투석 안 해봤자 뭐지? 투석하면 힘들어. 하면 안 되지. 그럼 투석은 그 소변 속에 나쁜 물질인데 그냥 우리 걸러내서 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피 속에 남은 포도당 일하고 에너지 만들고 남은 포도당 열도 만들고 남은 포도당을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다 없애버려. 남은 거를. 인슐린이라는 걸 들어봤죠? 네. 인슐린 어디서 나와? 췌장이라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그게 잘 나와주면은 당이야 이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많은 거를 이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든가 작용을 못하면은 당뇨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약을 먹을 때는 인슐린 역할을 해주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이제 초기 당 환자들은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혈당, 피 속에 있는 당 수치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당 수치가 얼마까지 있어야 되면 120이라고 들어봤죠? 120. 그 정도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대개 보통 공복 혈당이라고 해요. 밥 먹기 전에 재면은 90 정도 나오면 좋아. 건강한 거. 되게 90 나오시죠? 나는 이번에 건강검진 했더니 127 나왔어. 127. 좀 많다는 거야. 120 이하에 대한 공복 혈당.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늘어나긴 한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사는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삶은결 하나 먹고 뱃속이 든든한 상태에서 아침밥 같은 거 너무 과식하지 말라고 단백질 넣으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혈당치라고 해요. 혈당치. 그런데 보통 200 나오고 300 나오고 그래. 단백질 환자는. 그런데 그 혈당치가 나오는데 혈당치가 높아지면은 안 된다. 그런데 혈당치하고 똑같이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요. 그럼 당 속에 혈색소가 당화된 혈색소가 얼마큼 있는가 그걸 재는 거야. 그거는 금방 피 뽑아가지고 혈당치가 얼마나 재는 것보다 한 3개월 동안에 축적된 그런 결과를 보는 게 당화혈색 체크예요.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안 돼. 그래서 되게 당화혈색소가 7이 기준으로 해서 7보다 높으면 다 약을 먹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5. 근데 7 이하만 되면 괜찮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쟀더니 6.2래. 그것도 조금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170인데. 근데 6.2도 다 괜찮다고. 어쨌든 당뇨병 환자들은 다 8, 7 뭐냐. 그게 이제 피 속에 있는 당 성분을 체크하는 거죠. 또 피 속에 또 당 성분 말고 들어있는 나쁜 게 있어. 그게 뭘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는 고지혈증 들어봤죠? 고지혈, 지방이 혈, 피 속에 있다. 혈액에 다 하는 거야. 고지혈증, 이거는 소리 없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증세도 없어. 고지혈증이 많이 있어도 몰라. 우리 몸이 아픈 데도 없어. 근데 그게 많으면 서서히 뇌 경색, 심장, 아니 또 협심증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혈관에 그 찌꺼기가 가서 붙어가지고서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유연성도 좁게 만들어서 피가 잘 안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피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잘 갈라서 이제 다시 허파로 보내고 뇌로도 보내고 그러는데 심장이 협심증 되면 그 혈관이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그 대동맥이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많이 스턴트를 박는다고 그러죠. 잘 통하게 한다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동맥의 크기를 크게 해줍니다. 협심증, 동맥 크기를 관상동맥 요거를 작게 해준 거를 넓혀줍니다. 그런 병들이 왜 생기느냐? 고지혈증, 지방이 피에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래서 그게 고지혈증. 그럼 피에 지방이 많이 안 녹게 하려고 뭐냐? 아까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 사람은 또 오겹살이 또 있고 오겹살 들어봤어요? 오겹살 좋다고 사와. 근데 어쨌든 삼겹살, 오겹살 같은 거기에
지방이 많아. 지방이 많아. 근데 오겹살은 껍질이 있다는 건데 껍질은 콜라겐이 많다고 해서 콜라겐 몸에 좋다고 그래요. 제어적인 껍질. 어쨌든 그런 지방 성분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 그 다음에 당도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 당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당은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큰 종류 세 가지가 있어. 단당류는 뭐가 있냐면은 포도당. 포도만 나는 게 포도당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밥을 먹으면 다 분해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포도당이에요. 우리 영양제 주사 맞는다고 그러죠? 혈관 주사. 그때 넣는 게 포도당이에요. 당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일당류, 단당류. 단당류는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라 과당주죠, 과당. 과당 들어봤죠? 과당은 과씨 속에 있다고 해서 과당이라고. 우리가 포도를 먹으면 달콤하죠? 포도당이 있어서 달콤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과당이 있어서. 과당. 모든 과일에 과당이 있어요. 수박이 달죠? 왜 달죠? 과당이 있어서 과당. 과당이 과일에 다 있는 거예요. 단 거. 체리도 달지 않지? 체리도 과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과당이에요. 포도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밥을 먹으면은 밥이 분해해가지고서 포도당이 나와요. 포도당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락토당이라는 거예요. 갈락토당. 좀 어려운 말인데 갈락토당. 갈락토당. 어려운 말인데 그런 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갈락토스라고 해요. 갈락토스. 그 당이 세 가지가 단당이에요. 그게 우리 몸속에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혈관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당이 많으면은 그게 혈당이 많다고 하는 게 당이에요. 근데 이당류 소화가 안 된 당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이당류야.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이라는 건 뭐 보셨죠? 설탕은 이당류야. 거기에 아까 얘기한 과당과 포도당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당류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젖당이라는 게 젖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그건 우유에 들어있는 당인데 그게 젖당이라고 해요. 유당이라고 그러고 젖당이라고 해요. 우유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포도당하고 갈락토당이 겹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갈락토당도 필요하고 포도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유 속에 있는 당은 젖당이라고 하면서 갈락토당과 포도당이 두 개 겹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메가당이라는 거 있죠? 메가당은 보리 기름에서 나와가지고 식혜 만드는 거 있죠? 식혜가 메가당으로 바뀐 거죠. 식혜 보리에 쌍난 거 그걸 가지고 엿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밥을 이렇게 소화시키면은 메가당이 생겨가지고 이제 달콤한 맛, 식혜의 달콤한 맛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식혜 맛이 너무 달달한 게 덜 달다고 설탕을 더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근데 그건 메가당이라. 메가당은 포도당이 두 개 결합된 거야. 이당류. 그러니까 단당류는 아까 얘기한 포도당, 그 다음에 갈락토당, 그 다음에 또 과당. 이당류는 아까 얘기한 유당, 그 다음에 메가당, 그 다음에 설탕,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녹말. 그러니까 뭐 쌀에 있는 거라든지 고구마에 있는 거라든지 감자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녹말이에요. 녹말. 스타치라고 녹말. 녹말은 다당류예요.
또 우리가 상추쌈도 먹고 또 김치도 먹고 하는 그 채소, 그거는 다당류 쪽에 하나인데 그거는 섬유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섬유질을 먹으면은, 김치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할까 안 할까? 소화 안 해. 그냥 씹어서 쪼개진 것이 그냥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는 못 시켜. 그게 대변으로 나오면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변을 묽게 만들어. 섬유소야. 변이 되다 하는 사람은 섬유소를 적게 먹어서, 채소를 적게 먹어서 섬유소가 적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게 섬유소는 소화 못해. 그러나 우리는 소화 못하지만 소는 소화를 시켜. 소는 섬유소만. 아까 토끼도 마찬가지고 섬유소 소화시켜서 섬유소, 채소만 먹어도, 식물성만 먹어도, 벼치를 먹어도 소화시켜서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도당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것이 섬유소인데 그걸 잘라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 포도당이 몸속에서 열을 내고 에너지를, 소가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요즘에 이제 저기 가면은 슈퍼에 가면은 올리고당이라는 거 팔아. 올리고당 들어봤죠? 네. 올리고당은 당이 10개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당류, 과당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또 이당류 이런 걸 먹으면은 소화가 쉽게 돼. 2개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붙어 있으니까. 한 개만 있으니까 소화가 잘 돼. 금방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피 속으로 가. 근데 10개쯤 붙어 있으면은 소화가 천천히 돼. 그러니까 금방 피 속으로 안 가는 거야. 밥 먹고서 사람들 밥 한참 먹고 나서 금방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건 나쁜 거야. 몸에 이제 당이 들어왔는데 그걸 막 운동해서 빼줘야 되는데 다 모르지만 운동하고 식후에는 좀 움직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막 그냥 설거지 하느라고 막 움직이고 막 그래. 근데 남자분들은 텔레비전으로 만졌어. 그러니까 누가 좋을까? 쫄고 있지. 여자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요즘엔 설거지를 되게 남자들이 많이 해. 그렇죠? 몇 개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당이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피 속에 들어왔을 때 천천히 해서 밥을 먹었으면 한참 있어야 밥이 소화가 되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금방 뭐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당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백혈구와 적혈구 얘기했었죠? 붉은 핏돌이라고 하고 적혈구의 표면에 그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아까 헤모글로빈 그랬잖아요. 근데 적혈구가 푸른 데서 빨간 핏덩어리야. 그 구의 표면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헤모글로빈의 글로빈의 말단에 당이 붙어 있어요. 한 개씩. 당 분자가 붙어 있어. 그게 이제 그 당 분자가 붙어 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액형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A형인 사람도 있죠? 예. B형인 사람도 있죠? 예. 자기 혈액형이 무슨 형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알죠. 그만큼 혈액형에 관심이 있어요. 혈액형이 왜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백혈구, 적혈구의 핏덩어리, 동그란 덩어리의 표면에 글로빈 말단에 거기에 어떤 당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A형, B형, AB형, O형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형인 사람은 그 마지막 붙어 있는 당이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거기에 갈락토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붙어 있어. N-아세틸 갈락토 글루코사민. 이름 잊어먹어. 몰라도 돼요. 그게 하나의 당 분자예요. 거기에 그 말단에 표면에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그건 A형이에요. 그냥 따라만 해니까 잊어먹어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N-아세틸 갈락토 글루코사민. 그게
말단에 붙어 있으면은, 표면에 붙어 있으면은, A형. 뭐요? A형. A형인 사람 손 들어봐요. A형인 사람. 그 백혈, 적혈구석에 거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형은 그 표면에, 적혈구 표면에 뭐가 되냐면, 글루코스가 있어요. 포도당. 포도당이 아니라 갈락토스. 갈락토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세요. AB형은 어떤? 다 얘기할 거예요, 천천히. 갈락토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은 뭐가 N-아세틸 갈락토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이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형은 갈락토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갈락토스라고 해요. 갈락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형은 그 두 개가 다 붙어 있어. 아까 얘기한 N-아세틸 갈락토 글루코사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AB형이죠. 이렇게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형은 두 개가 다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당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O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A형에다가 B형의 피를 집어넣어. 그럼 돼, 안 돼? 수혈할 때 A형에다가 B형의 피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 표면에 있는 것이 달라가지고서 문제가 나서. 안 돼. A형인 사람은 A형의 피를 하든지, O형의 피를 하든지 해야지, 그 아까 얘기한 B형이 가지고 있는 갈락토스가 들어있는 피가 들어오면은 몸에서 항체 생기고 큰일 나, 죽는 거야. O형은 아무 데나 그 다음에 이제 A형은 그래요. A형은 B형 피를 받으면 안 돼. 또 AB형 피를 받으면 안 돼. 왜? 거기에 A형이 받아서 안 되는 갈락토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O형은 갈락토스가 있어, 없어? 없어. 받아도 돼, 안 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A형은 O형 피나 A형 피밖에 받을 수가 없어. B형은 마찬가지예요. B형은 아까 갈락토스 아니야? 갈락토스 아니야? 갈락토스당이 있기 때문에 B형에는, 그래서 그 B형캐는 A형이 있는 게 들어오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A형은 A형과 O형, B형은 B형과 O형한테 맞을 수 있어요. AB형은 두 개가 다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죠? N-아세틸 갈락토글루사민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있어가지고 다 있는 거야. 다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 A형 받아도 되고, B형 받아도 되고, 괜찮아. O형은 또 아무것도 없어. O형 받아도 돼. 그러니까 AB형은 아무 피나 다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러나 A형은 A형하고 O형, B형은 B형하고 O형, AB형은 다 받아도 되고, O형은 어떨까? 오형. 아무것도 못 받아. 자기끼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무슨 형인가? 우리가 이제 수혈할 때 갑자기 막 피가 부족해서 할 때 꼭 피 검사를 해야 돼. 놔줘야 될 피, 안 놔줘야 될 피.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줘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AB형, 그런 O형, A형, 이런 P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P형이 있어. RH형이라고. 따라해볼까? RH형. RH형은 두 가지 형이 있어. 플러스형과 마이너스형이 있어. RH형의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RH형의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RH형의 플러스형인 사람은 피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RH 마이너스형 사람은 자기 RH 마이너스형 사람 O형 피 받아도 안 돼. RH 마이너스형 피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형을 나누는 것이 A, B, O 나누는 형이 있고 RH를 나누는 게 있는데, RH 마이너스형을 가진 사람이 아주 작지만 있는 거야. 그 사람은 RH 마이너스 형인 사람 피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RH 마이너스 형인 사람 피가 어디 있는가 보관을 해도 그래야 돼. 적기 때문에. RH 플러스 형은 상관없고 마이너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피들이 있다. 피의 형태가 있고 피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혈장이 있고, 혈청이 있고, 그 다음에 혈청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항체들이 이 병을 나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뼈에 빈혈증도 생기기도 하고, 혈액암도 생기기도 한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혈액형 가지고서 성질을 따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혈액형, A형은 어떤 성질이 있다, B형은 어떤 성질이 있다, AB형은 어떤 성질이 있다, O형은 어떤 성질이 있다.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네. A형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꼼꼼하다, 꼼꼼하다. A형인 사람은 꼼꼼해. 꼼꼼해.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P형을 혈액형 물어봐. 여러분 결혼할 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되게 이제 준비 결혼할 때 혈액형은 뭐예요? 물어봐. 성격은 결국이니까 아니야, 난 꼼꼼한 건 싫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그 다음에 B형은 무슨 성질인지 알아요? B형은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한 것 같아.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듯한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A형은 꼼꼼하고 B형은 적극적이고 AB형은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이다. 자꾸 뭐 물어보긴 잘하고 왜 그러냐고 호기심이 많아요. 백남구 어르신 AB형이 싫었죠? 예. 백남구 어르신 잘 물어보시죠? 맞죠? 호기심, 창조적이. 뭔가 새로운 거, 창조적,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시고. 한 가지만 하고 싶지 않아. 자꾸 새로운 거 하고 싶어. 그게 AB형이야. AB형. 그러니까, 뭐뭐 하다가, 아니, 나 이거 싫어. 다른 거. 바꿔. 또 하다가 또, 아니, 나 싫어. 다른 거. 자꾸 창조적이야. 창조적이라는 생각은 좋은 면도 되지만 한 군데 지긋하게 붙어있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O형은 뭐냐? O형은 지도자적인 성격이 있다. 남 얘기 잘 들어줘. 지도자들은 남 얘기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남 얘기를 잘 들어줘. 자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야. 남 얘기 잘 들어줘. L형이 창조적인 자기 얘기를 많이 해. O형은 잘 들어줘. 그게 피의 혈액형에 대한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냥 만들어놓는 재미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재미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형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하니까 A형인 것 같아요. O형. 저는 O형이에요. O형. O형 맞아요. 잘 들어줘요. 근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제 피니까 제 혈액형인데 얘기할 거예요. O형은 오이지 성격이다. 오이지 있죠. 오이로 만든 김치 있잖아. 오이지 성격이다. O형은 오이지. 오자가 들었으니까 오이지. O가 무슨 뜻이냐면 오만하고, E는 뭐냐면 이기적이고, G는 뭐냐면 지랄 같다.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있어요. O형인 사람들한테 욕할 때, 너 O형이지? 너 오이지라. 농담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아니야. 내가 지랄 같지 않지요? 어쨌든 그런 농담도 있고, 피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도 있고, 통계적으로 성격 분석도 있고, 그러나 성격 분석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통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피가 좀 부족한데요. 병원도 쓰고 약도 만들려면 12,000명씩 헌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서울에 피가 독감사를 만드는데 부정을 계란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소고기로 단백질을 만들고. 맞아요. 헌혈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헌혈이 아무나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피 속에 나쁜 게 없어야 돼요. 제 처제는 C형 간염에 걸렸어요. 어렸을 때인데 처녀 때인데 그냥 넘어져 가지고 피가 나와서 수혈됐어요. 근데 그때 지금 70이니까
많죠. 어렸을 때 이제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한 피 속에 C형 간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C형 간염이 걸려가지고서 C형 간염이 걸리면은 나중에 간 경화가 생겨요. C형 간염이 생겨요. 간 경화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혈청 가지고서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자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검사가 안 돼서 수혈하는 그런 위험이 생기죠. 어쨌든 지금은 다 수혈도 그렇게 꼭 필요한 피만 넣어주지 다 넣지가 않아. 그리고 검사를 하고 헌혈도 많이 하고 헌혈할 때 이렇게 환자들 이런 피는 안 쓰도록 잘 했죠. 검사하고 하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요. 피 가지고 여러 약도 만들고 뭐 항체 만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피 속에 혈청에 보면 항체가 있어요. 그 항체를 모아가지고 그런 예방 접종할 때 쓰는 백신들 만들고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쉬지도 않아 마셔서 대화 마치다. 저 괜찮아요. 40분에 회장님께서 지금 한 3분째 남았어요.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질문. 내년에도 오실게요. 몰라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되니까 좀 와주십시오 하고 관장님이 부탁을 하면 오고 안 그러면 안 오고. 아니, 많이 부탁